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에서도 특히 헷갈리기 쉬운 전세대출 회수 기준과 LTV,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 열지구 안에서 시세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나 분양권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원칙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순간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고 그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을 유예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 계약이 끝나거나 내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오면 그때까지만 유지되는 거예요. 분양권을 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나 잔금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날에 대출이 회수됩니다. 단, 전세대출 만기 전까지 등기가 아직 안 됐다면 그때까진 연장 가능해요. 두 번째, 예외로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실수요일 때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바뀌거나 자녀 교육, 부모님 봉양, 치료나 요양, 학교 폭력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시군 단위에서 이동하면서 새로 사는 아파트랑 임차주택 모두에서 가족이 실제 거주할 때만 예외예요. 즉, 투자 목적은 안 되고 실거주일 때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이들 궁금한 게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LTV가 줄어드는 거냐죠?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이번 대책에서 LTV 담보 인정 비율 70%, 40%로 줄어든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에서도 비주택까지 포함해 지정된 구역일 때만이에요. 근데 이번 10.15 대책으로 새로 지정된 구역은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기존처럼 LTV 70%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번째, 오피스텔, 상가 같은 비주택도 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될까요? 아니요. 이번 규제는 아파트나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까지만 해당돼요. 즉,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이번 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투기과 열지구 안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대부분 제한됩니다. 즉,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그 조합원 자격 자체를 사고 팔 수 없어요. 다만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질병이나 직장 이전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는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받아 가족이 이주하는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10.15 대책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차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거래를 막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는 괜찮지만 투기 목적 거래는 바로 막히게 된 겁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헷갈리던 부분 좀 정리되셨죠?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